6.3 지방선거 민심 국민들은 12대 4입니다. 또 재보궐선거는 9대 4대 1입니다. 자, 이 민심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아무리 후지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한심하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막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 그 경고를 분명하게 준 거예요. 예. 이번에 이게 예비 경고입니다. 만약에 공소 취소 이걸 갖다 강행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아, 대통령 일 잘하잖아. 잘하는 일만 해 그냥. 그럼 나도 박수 쳐주지.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날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은 장동영 아웃이에요.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너선 안 된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냐 선거로. 특히 아주 처절하게 입증된 게 어디냐. 북구갑이잖아요. 예. 북구갑이 국민의힘의 미래야. 현재고 미래거든요. 네. 그걸로 계속 갈래?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동영 너 아웃해야 돼. 알아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장동영이 지금 뭡니까? 약간 망상증이 있거든요. 자기가 대권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택도 없잖아요. 대권 후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한동훈을 갖다 경쟁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잘라내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대권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지면 안 되거든요. 약간 과대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심신상실 상태거든요. 그 이상한 나라에 그러니까 막 미국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동혁 아웃. 이건 분명하게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준 겁니다. 부산 북갑으로 갑니다. 자, 먼저 한동훈 후보의 당선 소감부터 듣습니다. 연고 없는 무소속 후보를 거대 정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후보를 시민들께서 기적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보수 재건의 성과를 내는데 잘 새겨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민심의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보수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내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북구를 발전시키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을 이런 큰 바람 앞에 우연히 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과 시대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네. 당선 소감 얼마나 벅찰까요?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어렵다 부산에 왜 내려갔느냐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숱한 비아냥 그림에도 불구하고 AI 하정우를 꺾고 보훈부 장관이었던 박민식 월남댁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자, 그 디테일을 보세요. 네. 당선 소감에서 그 딱 예상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 소감하고 뭐 고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디테일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당선됐거든요. 꼽다발이 없죠. 왜 없어요? 지금 우리 당의 보수가 지금 참패를 했는데 나 혼자 이겼다고 즐거워해서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박민식,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와 그다음에 이들의 후보를 도왔던 그 지지자들, 그 자원봉사자들, 이 사람들의 수고를 갖다 치하해요.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뭔지 알겠죠? 예. 이게 이제 한동훈이 뭘 좀 도와주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저도 그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 다른 후보들하고 뭐가 다른 걸 딱 볼 때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심성이 착하거나 두 번째 아니면은 머리가 상당히 좋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한동훈이 승리한 이유가 있죠. 쫙 꼽아 볼게요. 일단 치밀한 전략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만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헬마우스인가 그 친구가 막 이 미련한 놈 막 욕하거든요. 왜? 예. 만독에서 보니까 한동훈 지지율 처음 보니까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왜? 거기가 호랑이 굴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거길 딱 찾아 들어간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설득하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되게 40대, 50대거든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 아파트 값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애들 교육이에요. 예. 교육. 그러니까 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애들 만나고 다닌 거예요. 초, 중, 아하. 고들.
이 교육 문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딱 우리 표고 쟤네들은 저기서 제로섬 게임만 할 뿐이야. 이건 굉장히 스테이틱하게 보는 거거든요. 정태적으로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표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하정우가 그래서 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보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잖아요.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 정태적으로 본 거예요. 동태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전재수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쪽 싸움만 봤지 자기들 표 뺏긴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시 한국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는 시장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한동훈은 국회의원. 전시한국. 그렇게 딱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치고 들어가서 그걸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먹던 먹을 딱 잘라가지고 이걸 그대로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재수 목사 하나도 못 먹었, 못 받아 먹었잖아요. 하정우가 무슨 먹만 가져갔습니까? 그냥 민주당 기본 먹만 딱. 요겁니다. 이게 이제 좀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거고 예. 두 번째는 유권자들의 니즈 파악이 딱 된 거예요. 하정우는 계속 AI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개발이 낙후됐다라는 거예요. 터널 하나만 있으면 저기랑 여기랑 별 세상이래요. 아파트 값이 막 2배 이상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그 낙후된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변하는 건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옛날에 북적북적 제일 복잡한 거리였는데 여기가 부산의 3대 거리였는데 지금 봐라 사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외부의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팬덤 이용해가지고 거기 갖다 복잡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니즈죠. 세 번째는 뭐냐면 특히 만덕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산 가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똑같은 아파트인데 터널 하나 차이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유세차 타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나 멘트를 들어봤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의 저평가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즈를 파고 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경제적 니즈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장동혁의 국힘에 대한 유권자들 불만이 많은 겁니다. 국힘 저 장동혁 체제가 보수를 갖다 망가뜨렸다라는. 그들을 갖다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고치겠습니다. 보수 재건 슬로건을 건 거죠. 또 하나 마지막 게 뭐냐면 큰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예. 큰 정치인에 대한. 우리도 대통령 후보 하나 내보자. 잘 후보.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그걸 또 자각하고 들어가서 내가 이제 대권 주자로 갈 겁니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권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하정우는 뭐 했습니까? 전재수 형님 따르겠습니다. AI 전재수 형님 AI 전재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맨투맨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전재수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서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 다 떨쳐내고 혼자 내려가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호를 그냥 딱 만나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다 보니까 이게 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어 있어야 돼 몸에.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소셜 인텔리전스라죠. 사회 지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하고 살갑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처음 본 사람하고 막 이 얘기 스몰 토크하고 이건 난 못하는데 예. 아주 자연스럽게 막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누구하고도 어울려요. 나 예. 애기부터 초, 중, 고 젊은 사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예. 쫙 이게 다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민심을 산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5살짜리 꼬마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5살짜리 꼬마가 뭘 알겠어요. 근데 엄마 6번 아저씨 찍어 6번 아저씨. 네. 이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달 반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전재수는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예. 다지는데 2번 떨어지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3번인가 떨어지면서 했던 건데 그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저쪽은 당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조직을 갖고 있죠.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근데 이걸 갖다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팬덤으로 커버를 한 겁니다. 정말 그 팬덤들이 정말 열성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와가지고 매출 올려주잖아요. 고포시장.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청소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길바닥 청소를 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거운동하는데 진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인사를 90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골목마다 다 깔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 쟤도 진짜 열심히 하네.
그 평가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팬덤을 정확하게 정말 그다음에 이제 통제를 상당 부분 잘했죠. 물론 이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통제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짜 그 팬덤이라는 게 파나틱하다는 뜻이잖아요. 광적이라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거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 정치인데 지역 주민의 대립구도를 만든 겁니다. 저쪽에서 중앙 정치인들 데려올 때 일단 보세요. 선거 운동의 처음이 뭐였습니까? 개소식 때부터 지역 주민들 잔치를 꾸몄잖아요. 마지막에 피날레 유세 어떻게 했습니까? 아. 무대에 지역 주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미일관법이죠. 수미일관법 딱 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박민식은 어떻게 했어요? 지역구 버리고 박근혜 만나러 갔네. 지역구 버리고 이명박 만나러 갔네. 원래 초대도 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와가지고 계속 몸을 들이대가지고 결국 사진 하나 찍어가고 예. 가서 이명박한테 들었다고 해서 이상한 말 지어내가지고 마치 이명박이 자기를 지지한 것처럼 이랬단 말이죠. 네. 하정우는 또 어땠습니까? 하정우는 둘이었어요. 이재명 아니면 전재수. 이재명 아니면 전재수. 이쪽은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지역 주민들 내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필했던 거고 예. SNS 전략 릴스 이거 정말 잘했거든요. 아. 이게 릴스를 갖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정우 이런 애들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박민식도 만들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춤추는 인도네시아 그 보트배에 춤추는 흉내도 내고 다 헛짓거리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한동훈 쇼츠 릴리스에서는 주인공이 주민들이에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생각이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정말 좋겠네거든요. 자기가 릴스가 날라간다.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조회수가 10만, 20만이네. 우와. 애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넣어가지고 사진 찍자, 나도 찍어달. 와가지고 막 섀도우 복싱하고 막 덤블링하고 예. 이게 또 올리면은 막 또 자랑하고.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혁명 초기에 러시아 혁명 초기에 진짜 훌륭한 진짜 끝내주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인민이 주인인 예. 시대에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상해지지만 프로레타리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소비에트 영화에는 그때 뭐가 없었냐면 주인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민 대중이 주인공이었거든요. 예. 그 보면은 그때 에이지 슈제인이 만든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명작이죠. 딱 보면은 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그 배우들도 다 인민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막 깔깔깔깔 거리는 거 애들 이게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데뷔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통 10만, 20만짜리 보통 사람이 그런 조회수 경험해 봅니까? 그걸 하게 한다라는 거. 네. 그게 핵심이에요. 주인공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바이럴이 되고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엄마 보여주고 하면서 설득이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정확하게 정권하고 싸웠습니다. 이재명, 정청래랑 겨냥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뭡니까? 저기 박민식은 누구랑 싸웠어요? 한동훈. 네. 분명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전부 환상적으로 결합해서 내가 볼 때 선거 운동에 모범을 하나 쓴 거고 선거 운동의 교과서를 하나 이번에 쓴 겁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선거 운동의 패러다임이 될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예컨대 그 국힘의 선거 운동은 그 민주당에 비하면 국힘의 선거 운동은 정말 후져가지고 못 봐줄 정도잖아요. 근데 요번에 딱 보니까 요번 선거 운동 딱 보니까 민주당 선거 운동 방식이 한동훈 선거 운동 방식에 비해서 너무너무 후져 보여요. 구려 보여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하나 앞선 거라는 거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선거 치를 때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당도처럼 이를 말고. 네.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이런 이 판단을 또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돌아오면 상당히 민주당은 껄끄러워질 것이다. 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은 보세요. 이게 승리가 뭐냐? 이재명에 대한 승리예요. 하정우는 명픽이었잖아요. 예. 명픽을 꺾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누가 내보냈어요? 정청래가 내보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이재명에 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민식은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와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걸 딱 보게 되면 결국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대통령 셋이 붙은 거예요. 다 이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청래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잖아요. 오빠 논란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동혁에 대한 승리이거든요. 여야 당 대표에 대한 승리예요. 전승이네. 다 꺾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면 대박이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써 뭐가 됩니까? 몸값이 확 올라간 겁니다. 이번 선거를 덧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국힘에서는 지금 둘이 생긴 거예요. 대선 주자가. 오세훈 한동훈입니다.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옛날에 오세훈이 아니거든요. 이긴 오세훈이에요. 오선입니다. 완전히 그 진흙탕 속에서 이겨낸 오세훈이에요. 예. 옛날 한동훈이 아니거든요. 거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데서 이기고 돌아온 한동훈이란 말이죠. 예. 이 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쪽은 둘이 탈락했습니다. 조국 날아갔죠. 예. 김경수 날아갔죠. 바이바이. 그다음 정청래 타격 입었죠. 예. 남은 건 누구예요? 김민석이거든요. 김민석 얘는 경쟁력 없어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참 정말 대정 박지원이 굉장히 거꾸로 수밖에 없죠. 예. 대정부 질문도 기대가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나올 때 한동훈 의원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자, 복당은 당장 가능할까요? 시간을 좀 둬야 될까요? 교수님? 복당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복당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계열이라고 하는 의원들 몇몇이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일단 복당이 딱 되게 되면 구심점이 없어요. 장동혁과 함께 날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나경원 날아가지, 안철수 날아가지, 다 비실비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를 갖다가 세울 핵심, 그 다음에 대여투쟁의 전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인물이에요. 한동훈이 유일하거든요. 그럼 한동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중간에서 눈치 보던 사람들이 슬슬 오겠죠. 슬슬 줄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꼴을 갖다 장동혁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당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참패로 인해 가지고 장동혁이 힘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장동혁 말을 그 전에도 안 들었고 이제는 더 안 듣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물러가라 못 물러나겠다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한동훈도 복당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당장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복당하는 게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사법적으로 복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정치적으로 복당을 해야죠.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자기 세력들 규합을 해야 되고 그들의 힘으로 다시 들어가서 당권에 도전해가지고 왜냐하면 당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내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당을 재정비하게 되면 다음 총선 해볼만 하잖아요.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죠?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제 대권으로 나가겠죠. 예.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일단은 복당이고 복당된 다음에는 당권을 잡는 거고 당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총선 준비를 해서 선거 준비를 해서 이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다음 대권 그 성과를 가지고 대권으로 간다는 이 플랜이 대충 누가 봐도 딱 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은 15대 1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경북만 건질 것이다. 석 달 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12대 4.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여하튼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전북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예. 국민의힘이 그래도 선방한 겁니까, 교수님? 선방한 거죠. 사실은 다른 의미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하나 찾은 거죠. 서울 하나 찾은 거고 나머지는 뭐 자지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이건 진짜 민심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누가 압승한 겁니까? 민주당이 일단 압승한 거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무능한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직 그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에요. 이건 이제 대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인 곳에서는 또 야당이 또 승리를 했어요. 이건 뭐냐 소심판입니다. 아무리 저놈들이 저렇게 한심하다 할지라도 예. 그렇다고 니들이 막 나가면 안 되지. 뭐 공소 취소니 그 스타벅스 사건이니 마구마구 막 나가잖아요. 대구입니다. 경남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폭주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들이 소심판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 서울이잖아요. 오세훈이 이겼죠. 그다음 재벌거 선거에서 핵심이 어디입니까? 부산북갑. 거기죠. 한동훈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민주당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이게 승리가 아닌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이게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동시분 표정입니다. 똥 씹은 표정인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당 내에서조차도 네가 패배한 거다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거든요. 예. 이걸 보면 정확하게 황금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야, 유권자가 이렇게 무섭구나. 진짜 환상적이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심 판론. 너희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 그거 못 건넜지. 아직도 윤호겐 해 있지.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예.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너희들처럼 쟤들이 저런다고 니들처럼 막 나가면 안 되지. 공소 취소하고 말이야. 여기에 대한 또 심판론이 견제할 세력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아주 핵심 지역에서의 승리를 야당 쪽에 갖다 준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서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 아카데미 각본상을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적구나라고 생각했을 새벽 1시, 2시. 그러나 그때부터 드라마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아침 7시 30분쯤 송파구에 이 투표함이 열리면서 드디어 역전. 300표 앞서고 4,000표 앞서고 개표는 종료가 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당선. 가장 큰 이유,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 10명 중에 9명 반은 정원호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출구조사는 접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출구조사도 뭐 접전은 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정원호 쪽으로 저울의 바늘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부동산일까요? 오세훈이 원래 15% 뒤지는 걸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 내가 어떤 선거를 해도 15% 뒤지는 상태에서 출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예. 속상하다 막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장동혁 지도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전을 잘 짠 거예요. 일단 장동혁과 거리 두기를 딱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를 찍을 수는 없지, 윤호겐을 찍을 수는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은. 상식 보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일단 내란 프레임을 갖다가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장동혁과 갈등하는 장면을 갖다 연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장동혁 따로, 얘네들은 따로네. 그다음에 선거운동 캠프도 아예 따로 차렸네. 그다음에 장동혁한테 숟가락도 얹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분해서 보는 거죠. 아, 얘는 합리적인 보수야. 예. 지지할 만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개인적인 약점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오선죄라는 거예요. 피로감. 그러니까 피로감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말끔하게 씻어준 게 누구냐면 정원호예요. 그래서 신선한 얼굴인 줄 딱 알았거든. 예. 딱 봤는데 얘가 깡통이네. 여기서 딱 그래도 여기 좀 식상한데 오세훈, 여기 정원호 참신한 얼굴 딱 비교를 해봤는데 인물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신하지도 않아요. 하자마자 칸쿤 논란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술집 여종업원 데리고 나가려다가 소란 일으켜가지고 폭행까지 했던 사건. 이거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니네. 이거 완전 생 양아치 날라리 아니야? 이런 예. 인상이 딱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해명을 못 해요. 한 번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좀 안 되는 데다가 뭐냐면은 일단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장사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여기 컨설팅. 외국인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돼? 네 탓이지. 컨설팅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 못 하잖아요. 남 시켜놓고서. 그러니까 보좌관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녹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보니까 아, 얘는 자기 공약 숙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갖다 남들한테 발표할 능력도 없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론도 피해요. 그래서 또 막상 토론 한 번 있었는데 모든 질문을 다 피해 가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아, 저게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느낌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인물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도, 이슈, 인물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도는 완벽하게 오 시장한테 불리했죠. 이게 뭐 내란 프레임 깔려있는 이 선거란 말이죠. 그걸 피해간 겁니다. 장동혁과 딱 거리를 둠으로써. 그다음에 이슈도 불리했거든요. 막판에 서진 게 뭐였습니까?
완전 소문 고가차도입니다. 그렇죠. 그 전엔 또 뭐가 있었죠? GTX. GTX 그 철근 누락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안전에 관련된 것만 거죠. 그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감당할 리스크에 그게 왜 시정을 책임지니까 자기랑 관계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데 몽땅 다 그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비판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 이슈도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갔거든요. 막판에 딱 하나 남는 건 뭐냐? 인물입니다. 인물 경쟁력 하나가 그걸로 이제 돌파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인물 경쟁력이다라는 거고 이거 왜 그러면 민주당이 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누구죠? 오세훈이 더 선거 캠페인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야마가 뽑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자꾸 이제 과거 얘기, 칸쿤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네거티브는 좀 있는데 예.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내가 볼 때는 부동산이에요. 지금 딱 보세요. 보면은 그 오세훈이 이긴 데를 딱 보면 정확하게 강남 벨트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자산가들입니다. 자산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보유 세금,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갖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역대 실패해왔던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정권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을 잃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하고 조국 사태였잖아요. 근데 그걸 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힘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 강제로 억눌렀거든요. 그다음에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자산을 가진 층에 굉장한 뭐랄까 불안감을 이제 조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보유세를 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의 부담을 어디다 전가합니까? 보통은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고 특히 전 월세난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2030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이게 이슈화가 됐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걸 좀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그건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해명하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잠재돼 있었네. 그러니까 한강 벨트에서 정원호가 이제 전멸을 해버린 거죠. 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0대 남성 오세훈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훨씬 높습니다. 75%예요. 와. 75%입니다. 그다음 20대 여성들은 보통 국힘 안 지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균형이 맞아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20대 여성 지지율 보니까 정원호가 48이고 그다음에 오세훈이 41 정도에 이렇게 좁아들었어요.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2030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민주당 주력 세력이 4050이잖아요. 약간 운동권 물 먹은 애들이에요. 운동권과 그 운동권 뒷자락 물을 먹은 애들이거든요. 예. 여기 얘들을 갖다가 기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득권인 주제에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이에요. 근데 조국을 갖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옹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도 다 조국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투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이제 계속 자라오거든요. 그 성향 계속 갖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좀 나타나는 게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재명의 그 독주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소 취소 그다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표장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재명 이거 대통령. 누가 봐도 잔머리 굴린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잔머리 얘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약간 비열한 잔머리 있잖아요. 얍삽한 잔머리. 그 다음에 언어가 굉장히 뭐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뭐 이런 거. 그 인용도 잘못한 겁니다. 그거 원래 플라톤이 인용한 소크라테스 말인데 민주주의 국가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플라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를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막 쓰고 그 좀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 철학적 맥락들을 갖다가.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국민들을 분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모두 다 국민입니다. 일 잘하는 이걸로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저급한 자들, 저열한 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언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다음 선거 개입도 상당히 뭐랄까 노골적이었잖아요. 부산 가고 뭐다 휩쓸고 다녔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아마 그 전재수가 그 덕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덕을 또 저기도 봤어요. 그 누구죠? 하정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내려갔거든. 이재명이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내려간 거고 이재명 내려간 거 어느 게 효과가 더 커? 이재명이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딱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선거 개입이고 뭔가 통제가 안 되니까 저렇게 막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호의 이제 패착은 뭐냐면 구도에 안주한 거야. 이대로만 가면 내가 된다라고 하니까 토론 다 회피했죠. 그다음에 해명해라 그러면 그냥 쌩 깠잖아요.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뭐였냐면 도전자잖아요. 예. 시장. 그럼 도전자면 당차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뭐 성동구청장으로서 일을 잘했다며. 그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식견을 가지고 한번 붙으면서 대차게 한번 싸워버려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피했어요. 계속. 황당하잖아요. 도전자가 피해 다녀요. 예. 챔피언은 나와 와 이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인물 경쟁력이 한마디로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보게 되면 정원호가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못해요.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제당 지지율도 못 받아먹은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동구청장으로서의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이고 예. 뭐 일을 잘했다며. 근데 뭘 잘했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이 당선됐죠. 예. 오세훈도 딱 보니까 정원호가 워낙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인물이 너무 안 된다. 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맥시멈 구청장이라는 느낌이 너무나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오세훈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이 됐고 예. 그다음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일단 나 그것만 바랐거든요. 그래서 조국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 야, 근데 조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김용남까지 같이 떨어졌네. 드라마입니다. 원래 재밌지 않습니까? 이 예. 김용남이 이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원래 조국 사태 때 뭐 했습니까? 조국 저격수로 일했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민주당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또 민주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조국을 견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그 김용남을 또 편들어줘요. 예. 근데 김용남이 그 토론할 때 막 조국한테 물어보잖아요. 표창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운동학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옛날에 한동훈 수사팀에서 조국한테 물어봤던 그거거든요. 마치 7년 전이 재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했다고 그냥 한동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4번 자천시켰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우리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같이 서초동 가가지고 우리가 조국이다 외치던 그 인간들이 예. 이젠 조국을 향해서 우리가 했던 그 얘기를 이야. 옛날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고 우리를 얼마나 조져냈습니까? 그걸 딱 보고 야 재밌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검사 출신의 후보가 조국을 향해 가지고 막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검사 취조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욕을 안 먹고 오히려 막 편을 들면서 아 조국을 다시 봤다. 이제야 조국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뭐예요? 둘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누가 됐냐면 유이동 의원이 됐거든요. 이분은 그냥 장동혁 체제 국힘의원이 아닙니다. 약간 유승민 계열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또 당선이 딱 돼버렸네. 그리고 이분이 또 몇 번째입니까? 4선째예요. 와우. 지금 국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중진이 없다라는 예. 거잖아요. 지금 제정신 가진 중진이라는 게 저도 없다라는 거죠.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그렇죠. 탄생했습니다. 사선 의원이라는 게 대개 보면 나경원 수준이란 말이죠. 예. 안철수 수준이고. 걔들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민식 찾아가지고 선거운동 해줬잖아요. 이런 애들인데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당에 또 자원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이죠. 그래서 조국 낙선하고 김영남 낙선하고 다 됐어요. 예. 제 바람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그 진영을 넘어가지고 김부겸은 됐어야 되거든요. 아하. 김부겸 이분이 안 된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판타스틱하다. 이거 진짜 환상적이다는 느낌이 들고 예. 잘 보세요.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확실하거든요. 자, 부산시장 박형준 왜 떨어졌어요? 애매모호한 태도. 그렇죠. 딴 건 모르겠는데 부산이니까 보수적인 데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항상 단일화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액션은 없었어요. 아. 일부러만 단일화하고 그건 바로 뭐냐면 나는 단일화를 원한다. 둘 다 내 편이다. 나는 두 사람 다 편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개소식 할 때 어딜 갔어요? 박민식한테 갔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차가 고장나서 못 간다고 할 것 같다. 근데 나타난 거야, 거기에.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땐 편든 거거든, 저쪽.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부산의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 저 자식 봐라? 박민식 편을 드네?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찍어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슬아슬한 표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장동혁 묻은 애들은 요번에 다 떨어졌어요. 그냥 쫙 다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까? 장동혁 체제를 갖다 청산하라는 거고 당선된 사람들 보면은 오세훈은 어땠어요? 선을 너 그었습니다. 오지 마라. 손을 딱 껐죠. 네. 그다음에 아예 숟가락도 얹지 마라. 배현진이 막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배현진이 뭐냐? 너 숟가락 얹지 마라. 딱 잘라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오세훈의 그 승리의 그 비결이었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이동도 마찬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장동혁 체제와 완전히 선을 그은 그런 사람들이고 네. 장동혁 묻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지금 장동혁 체제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가 뭐야? 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보세요. 얼마입니까? 15.8인가 받았죠? 네. 방식이? 근데 한동훈 얼마 받았죠? 43 받았습니다. 아, 몇 배예요? 거의 3배입니다. 3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돌파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이 누구냐? 주진우야. 거기 묻어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줄을 잘못 섰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지. 저 강성들, 저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가? 내가 어떻게 공천받아? 라고 하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국힘 지지자의 대다수가 지금 한동훈으로 왔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정치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을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 아줌마가요. 내가 원래 윤호겐이었는데 요번에 내가 너를 찍겠다. 나는 윤호겐이었고 아직도 윤호겐이다. 하지만 요번엔 내가 너를 찍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타협하고 거기 빌붙어 가고 거기 편승하려고 하고 장동혁은 그 덕에 이제 대표가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덕을 봐가지고 공천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당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좀 확실하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뭐냐? 유권자들의 준엄의 명령입니다. 장동혁 아웃 이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SNS를 올렸습니다. 새 길을 가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취재하는 기자들은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죠. 근데 절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연임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계속 그 임기를 갖다 수행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선거 기간 내에도 좀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냥 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 역할 하나도 못했거든요. 당대표 역할을 대신한 게 누구예요? 그래서 박근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이명박 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 캠프들은 다 따로 차렸단 말이죠. 그렇게 따로 차린 데는 또 됐어요. 근데 장동혁 묻은 데는 또 안 됐거든요. 그럼 충남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너는 이미 아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치적 좀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아 그래도 이기지 않았냐? 뭐 우리 진 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이렇게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잖아요. 그럼 또 그 카드를 할 겁니다. 재심 투표. 나 재심 받겠다. 네. 투표하면 강성지지층이고 네. 그 강성지지층 의지여가지고 내 생명을 갖다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가능성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사퇴를 하는데 예. 사퇴는 오케이 사퇴하겠다. 당대표 선거가 또 이뤄질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가 치러질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출마하겠다. 그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를 안 하거나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 치면은 일단은 강성지지층에 의존해가지고 재신임 투표 이런 거 승부수를 또 던질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끝까지 또아리를 들고 거기서 버티는 한 국힘은 희망이 없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부산 북갑의 선거잖아요. 예. 박민식 거 한번 꼬라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딱 박민식이 그 꼬라지가 지금 국힘 꼬라지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미니어처예요.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머리를 빡빡빡 깎죠. 예. 그 다음에 애들한테 다가가. 그러니까 애기들이 깍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머리 깎고 조폭이 다가거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어때요? 시뻘건 옷을 그다음 머리까지 빡빡 깎은 사람이 오니까 애들이 막 울어. 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봤어요? 동영상이라고 찍었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보트 경기할 때 애들이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나중에 한번 짤로 만들어서 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 그다음에 이상한 춤을 춰요 길바닥에서. 그게 뭐냐면 젊은 층에 다가가겠다라는 건데 젊은 층들 그거 보면 징그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봐요. 그냥 눈만 뜨면 배신자 그래서 온갖 욕설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슬퍼러게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추함들과 그 비열함들과 그다음에 그 무능함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게 박민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식이다라는 것은 장동혁 지도체제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에 그냥 극한을 보여준 거죠.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받았습니까? 20% 밑으로. 아, 그래도 선거비는 보존받더라고요. 예. 아, 나는 그냥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 15%는 넘겠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10에서 15%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에 비하면 지금 3동훈의 3분의 1도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들의 꼬라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힘 지지층 또는 더 많은 보수 지지층이 너희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성 지지층 요거 하나 가지고 버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김부겸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네요.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참 뭐 좀 그래도 대구에서 이 정도면 대단했다. 뭐 공소 취소 특검만 없었더라면 네. 또 서벅 사태만 없었더라면 또 뭔가 달구벌 프로젝트로 정부의 치밀한 지원이 있었더라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으로 사람들을 안 갈라쳤으면 좋겠거든요. 당을 떠나서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당 저 당에. 그런 분들은 좀 진영을 넘어가지고 좀 인정해 줄 거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분의 그 투혼에 진짜 존경을 보냅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폭넓게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행동을 해오셨고 그런 분이 이제 마지막에 거기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지에 들어간 거죠. 예. 사지에 들어가서 처음엔 초반에 상당히 선전을 했고 하지만은 뭐예요? 당에서 도움을 좀 안 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수적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당에서 뭐 했습니까? 공소 취소 이걸 막 밀어붙인 거예요. 선거 전에 이걸 왜 밀어붙입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급하다 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예. 굳이 선거 전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급하거든요. 8월 전에 해야 돼. 전당대회 전에. 이걸 갖다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보수층만이 아니라 그 중도층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공소 취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별 생각 없이 만드는 법안 하나에 동료들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한다. 맞습니다. 그거 불편했죠. 두 번째는 이제 스타벅스. 이것도 애들 그냥 마케팅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잘 모른 거예요. 젊은 애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5.18이 지금보다 몇 년 전이에요? 46년 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46년 전입니다. 이게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1980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 그냥 밈으로 갖다 쓰려고 하다가 철딱선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스타벅스 들어가게 되면은 뭐 5.18 영령을 갖다가 명예훼손하는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끔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갖다 이념 깡패질이라 그래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짜증났던 거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란 프레임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내란 척결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절차다.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다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뭘 더 척결할 게 있어. 그러니까 내란 척결이라는 건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왜 이걸 자꾸 정치화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란 척결에 동의를 하지만 그건 사법적으로 할 문제고 근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뭐예요. 표를 얻으려고 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정치화하는 거잖아요. 정책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얘기합니다.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내랑 제발 그 얘기 지금 하지 말아라. 이미 하고 있지 않냐. 예. 뭘 더 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안 도와준 거고 막판에 이제 또 하나 얻어맞은 게 바로 이제 박근혜가 급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박근혜가 딴 데는 몰라도 대구에서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해가지고 그래도 45%를 받았습니다. 야. 대구에 45%딴 사람 못 받아요. 예. 한번 민주당 누가 들어가서 45% 받겠습니까? 국힘에 누가 가가지고 호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2표를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정현 10% 된가요? 10%. 그래도 그분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받았단 말이에요. 네. 11%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선전하셨다. 그 다음에 장수잖아요. 그냥 훌륭한 장수에 대해서는 박수를 좀 보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유세 끝나고 전선야곡인가 부르는데 나도 눈물이 왈칵. 사부곡입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곡을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겠습니다. 김부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진영을 넘어서 여야를 넘어가지고 좀 훌륭한 분은 또 우리가 또 존경을 좀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조국 신당 대표 6.3 지선 결과 책임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 당연히 물러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속보라 그래서 자 이번에 이 경기도 평택을의 조국 후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출구조사에서는 뭐 하여튼 약간의 차이라도 깻잎 반장의 차이라도 조국 당선처럼 이야기가 돼서 상당히 기분이 그래도 좋았었을 법한데 순식간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출구조사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딱 30 딱 붙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면 유이동 될 수 있다. 왜? 투표율이 낮아. 투표율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조국하고 또 누구예요? 김용남이 싸우다 보니까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식상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여기 평택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옛날 얘기예요 다. 근데 평택 유권자들한테 아무 관계없는 얘기가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지지하지? 그러니까 그냥 선거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아지면 거기 이거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농촌에 사는 또 보수층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그랬잖아. 이거 유이동 될 수도 있다. 이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건 표차가 꽤 났더라고요. 깨났습니다. 거의 5.5%가 났고 예, 김용남하고는 조국하고는 거의 7%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길 줄 몰랐죠. 근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당에서 같이 협력을 할 때 정말 좋은 파트너거든요. 예. 4선 의원이고 경험도 많고 네. 노선도 괜찮고 아.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죠. 근데 조국은 거기 나가면 안 됐거든요. 차라리 부산을 갔어야지. 예. 그 북극 갑을 갔어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싸웠어야지. 그걸 눈치 보다 김재현이 찜발라는 거거든요. 진보당에서 찜해놓고 울산하고 바꾸자라고 딱 침발라놓은 데인데 거기 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동지였잖아요. 지들. 뭐 검찰개혁 그다음 내란 척결에 동지라며 그걸 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또 하다 보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와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합당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이쪽을 마구 공격하는데 그 언어를 보니까 그 혐오와 증오와 예. 그 뭐랄까 저주의 언어들 막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국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지들이 다 해. 그다음에 그깟 표창장 한 가지고 4년을 뭐 감방을 하려니 나쁜 놈들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때 판결문 나왔을 때 판결문 안 읽었거든. 근데 이제는 지들이 판결만 읽어. 그다음에 조국 공격하느라고 이거 봐라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 참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예. 머릿속에서 못은 안 일으키나? 점입가경. 그러니까 사안을 갖다 항상 정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말을 했던 사람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비판하는 글에 또 좋아요를 눌렀다는 김민석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올라탄 사람이 송영길입니다. 지금 이래저래 전해지는 이야기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전대회에 출사표를 던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저래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민주당도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네. 일단 김민석은 일단은 명픽이죠. 명픽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이제 내려보내는 거고 좀 총리하다가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는 자기가 이제 당 대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임을 해야지 왜 다음 총선에 그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정청래가 사실 원래부터 이재명을 좀 우습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는 나름대로 자기는 운동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사실은 운동권에 족보도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인데 약간 그
주인이 2개인 상태잖아요. 산에 호랑이가 2마리인 상태에서 예. 김민석을 좀 내려보냈고 이제 시작된 거죠. 음. 이제 시작된 거고 아마 볼만할 겁니다. 네. 8월달에. 근데 정말 정청래가 아직까지는 정청래의 힘이 좀 남아 있는데 요번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타격을 크게 입었을 겁니다. 특히 2개의 선거, 서울시장 선거 진 거, 예. 북구갑 진 거, 아. 치명적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 평택을 아, 그걸 갖다가 국힘에 넘겨준 거. 이 3가지는 정말 송영길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이죠. 예. 전북도 지켜내긴 했는데 그 지켜내러 거길 몇 번을 내려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아니 다른 데다가 그 병력을 갖다 다른 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나 지키겠다고 거기다 호남에 당력을 갖다 거기다 다 쏟아 부으니 목이 다시였습니다. 아니 호남은 선거할 필요도 없는 동네잖아요. 네. 거기 왜 가? 자기 하나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의 불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재밌어질 거예요. 그 예.